안색도 광택을 잃기 시작하며 두 발도 희끗희끗해지지만 육체와 정신은 안정되어 사물에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를 좋아하며 50세가 되면 간 기능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담즙의 분비가 감소되고 시력이 약해진다. 60세가 되면 심장의 기능이 쇠하기 시작하여 정서가 불안정하고 기혈의 운행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70세가 되면 비장의 기능이 쇠하기 시작하여 영양의 흡수율이 저하되므로 피부가 광택을 잃고 거칠어지며 80세가 되면 기능이 쇠하고 정신이 희미해지며 90세가 되면 신장의 기능이 쇠하고 간, 심, 비, 폐와 경맥이 공허해지며 마침내 100세가 되면 오장의 기능이 모두 허약하고 정신 기능이 혼미해진다. 삶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버린 사람, 살아있는 것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사람, 모든 의심을 버리고 고통의 화살을 뽑아버린 사람,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는 사람,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머리와 몸체와 손발로 되어 있다. 좀 더 세밀히 분류하면 내장과 뼈가 근육과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 더 다시 분류하면 조직, 세포, 단백질, 아미노산, 분자, 원자, 소립자식으로 작은 물질의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다면 어느 에너지 상태, 다시 말해서 파동과 같은 것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인간의 몸은 분자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물이 약 70%, 그리고 철과 동과 탄소, 아연이나 인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 원료를 모두 사들인다 하더라도 2만 원을 주면 거스름돈을 발행하는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료를 주워 모은다 하더라도 인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인간의 생명이란 이들 원료를 조종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지면 생명은 끝난다. 시체는 제 아무리 단단한 이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음식을 씹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장도 음식물을 소화, 흡수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은 화학 공장과 같다. 공장이 잘 정리되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 해도 생명이 없으면 이 화학 공장은 가동할 수가 없다. 생명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다. 인간을 움직이고 생명 현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종합하는 힘이다. 이 힘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신변으로부터 모아들이고는 우리의 몸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 성장시킨다. 우리는 스스로가 바라면서 이 시대와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작용과 어떤 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힘은 오로지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 아무래도 팀을 짜고 있는 것 같다. 복수의 영혼과 복수의 기가 팀을 이루면서 하나의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가리켜 인간에게는 수호령이 3명 또는 5명이 있다고 종교가 말하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기본적으로는 선을 좋아하고 화를 높이 받는다. 우리를 움직이는 영혼이 단독이 아니라 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만무할 수 있다. 축구팀만 하더라도 감독이 전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팀의 경력이 되어 팀메이트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그렇게 단순한 것을 가지고 갑자기 몸이 달라질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까지고 몸이 달라질 수 없다. 잠재의식 속에 나는 신이 지켜주고 있다. 무슨 일이든 나는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이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결제 시중, 해제 시중. 3개의 바람으로 인연, 연기법 따라 이에까지 왔다네. 색한 띠로 어른 집이 너무 허술해서 몸서리 치듯이 뒤척이며 보낸 세월이 너무 처절해서 가식에 오시든 치장에 오시든 오늘은 한 번 있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리저리 훨훨 날아볼까나.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든 것은 없으나 이 또한 인연법이니 대충 마무리하고 이 인연 공덕으로 3개가 몰록 사라져도 번뇌망상으로 헤매는 이 없으면 더없이 좋고 좋으시고 산자의 강이 망자의 늪이니 삶과 죽음 또한 조용해야 하느니라. 꿈꾸는 자는 깨어있는 자를 알지 못하고 괜시리 시시비비 시비만 건다네. 눈이 있는 자는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 자도 듣지 못하니 오직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모두 다 몰록 잊어야 3개의 주인이 된다.
천하종사 사명대사.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일인들이 대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한 것을 예로 들어보겠다. 일인들은 대사의 암기력을 시험하기 위해 환영한답시고 길 양편으로 수십 개의 글이 쓰여진 병풍을 세워놓고 대사를 태운 가마를 쏜살같이 지나가게 한 뒤 병풍에 쓰여진 글을 모르니 대사는 단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술술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 또 하나는 먼 데서 온 외국 손님인 대사에게 편히 심신을 풀라고 목욕탕으로 들게 한 후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목욕탕 물속에는 굶주린 커다란 구렁이를 집어넣었기에 며칠이 지나면 밥이 되어 뼈도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을 때 대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 위에 유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완전히 화가 난 일인들은 이번에는 지방순례를 한답시고 동물 모양의 동상에 뜨거운 열을 가한 후 겨우 사람 하나가 다닐 정도로 길에 빽빽히 세워놓고는 그 속을 통과하라고 했다. 대사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눈으로 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명대사가 그곳을 통과하려는 순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뜨거운 열기가 완전히 식은 후에 무사히 통과했다고 한다. 일인들은 다시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는 뜨거운 방으로 대사를 모시고는 방문을 잠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일인들이 방문을 열었을 때 방바닥에는 얼음이 깔렸고 벽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으며 대사의 입과 코에는 고드름이 달려있었다고 한다. 대사는 뜨거운 방바닥에 얼음 빈자를 써놓았고 벽에는 서리 상자를 써붙였다고 한다. 일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든지 이번에는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작정하고 대사를 배에 태워 바다 한가운데로가 내려놓았다. 그러나 대사는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면서 물 위를 걸어 육지에 닿았다고 한다. 일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초능력 소유자를 잘 모시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대사는 우리의 요구에 맞도록 외교 관계를 맺고 돌아왔다고 한다.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에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초능력자. 초능력을 발휘하는 전문이나 도인을 서양에서는 에스프라한다. 즉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에스프라는 것은 Extrasensory Perception의 약자로 초감각적 지각, 즉 오감을 초월한 감각을 말한다. 예컨대 눈을 사용하지 않고 사물을 투시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읽는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에스퍼라한다. 텔레파시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 사이의 통신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즉 부모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을 때 꿈자리가 사나웠다든지 거울이 깨어졌다든지 촛불이 꺼졌는데 나중에 그 시력을 알고 보니 어김없이 일주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마음과 마음 사이의 통신은 부모, 형제 등 마음의 파장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통하기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에 한두 번 가까운 친구들이 죽기 직전에 이 같은 텔레파시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전화가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컬러 TV가 있는데 한 번도 스위치를 켜본 적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둘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옵니다. 여럿이 남의 험담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장본인이 불쑥 나타나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을 여러 번 겪어보았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마침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든가 또는 전화벨이 울릴 때 아마 이 전화는 바로 그녀한테 걸려온 거라고 그렇게 대뜸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히 단위력을 갖추고